자, 한국에서 유학 생활하고 계신 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바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법규,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활동에 대한 규정인데요. 제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딱 이 한 가지만은 무조건, 정말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. 한국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경제 활동은요, 바로 이 원칙 하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네, 바로 선허가 후 근무 원칙인데요. 자, 그럼 D2 학생 비자나 D4 어학연수 비자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핵심 원칙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.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.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는 권장사항이 절대 아닙니다. 여러분의 비자 신분과 그냥 바로 직결되는 법적인 의무예요. 만약 이걸 안 지키면요,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. 근무허가를 신청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 전에 먼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직전 학기 평균 학점이 C학점, 그러니까 2.0은 넘어야 하고요. 당연히 출석률도 좋아야겠죠?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학교의 확인, 그러니까 유학생 담당 선생님의 확인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. 좋아요.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다 갖췄다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시간제 취업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죠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, 여러분의 본부는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.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. 학기 중에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는요,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, 바로 토픽 급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토픽 2급 이하면 일주일에 딱 10시간으로 제한되는데요.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4급 이상을 따면 주 25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돼요. 꽤 차이가 크죠? 다행히 방학 중에는 토픽 급수 상관없이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시간제 취업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보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사무보조나 식당 서빙, 편의점 판매원 같은 단순 노무 분야에 한정됩니다. 만약 좀 더 전문적인 분야나 제한된 업종에서 일하고 싶다면 그건 또 다른 종류의 허가가 필요해요. 네, 바로 그게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라는 건데요. 이건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예를 들어 인턴십이나 연구실 조교 아니면 전문적인 번역 프로젝트 같은 활동을 할 때 필요한 허가입니다.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건 조금 더 복잡해요.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공모전에 나가서 상금을 받거나 딱 한 번 강연하고 강연료를 받는 식의 일회성 수입은 보통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어요. 하지만 유튜브 광고 수익처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사업 활동으로 보거든요.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비자 자체를 D10이나 E7 같은 걸로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완전히 다른 얘기죠. 자, 지금부터는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. 이제부터 말씀드릴 활동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. 이건 여러분의 비자 조건을 그냥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고 만약 적발되면 정말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. 여기 나와 있는 분야들, 제주업이나 건설업, 유흥주점 같은 곳에서는 절대 일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특히 많은 학생들이 이거 괜찮겠지?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배달 라이더, 쿠팡이츠나 배민 같은 거요. 그리고 개인 과외. 이 두 가지는 정말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걸 하다가 걸리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. 거의 즉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. 자, 그럼 이렇게 위험한 길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하이코리아 시스템을 통해서 근무 허가를 받는 정확한 단계를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.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인데요.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늦어지거나 아예 거절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. 특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교 유학생 담당 선생님의 서명이 꼭 필요한 시간제 취업 확인서, 그리고 또 하나는 일할 곳의 사장님과 작성한 표준 근로계약서예요. 이 두 개는 미리미리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. 허가 신청은 꼭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. 서류 준비하고 학교 확인받고 하이코리아에 제출하고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4단계와 5단계 사이예요. 바로 기다리는 시간. 하이코리아에 서류를 냈다고 해서 이제 일해도 되겠다?
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. 반드시 출입국관리관서에서 승인되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. 아시겠죠?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규칙을 어겼을 때의 결과,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학생 본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정말 엄청납니다. 단순히 벌금 좀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. D2나 D4 비자가 바로 취소될 수 있고요. 강제 퇴거나 출국 명령을 받게 됩니다. 한번 이런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도 비자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. 여러분의 학업 전체가 미래가 위험해지는 거죠. 그리고 이 책임이 학생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. 허가 없이 유학생을 고용한 사장님, 즉 고용주도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건 학생과 고용주,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인 셈이죠. 자, 그럼 법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한 최종 행동 지침입니다. 지금까지 제 설명해드린 모든 내용이 이 5단계 체크리스트에 다 들어있습니다. 첫째, 내가 하려는 일이 허용된 업종인지 확인하고, 둘째, 내 학점이나 출석률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, 셋째, 계약서랑 학교학위서 같은 공식 서류들을 다 챙겼는지 확보하고, 넷째, 하이코리아에 신청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,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, 승인이 나면 허용된 시간 안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겁니다. 이 과정을 여러분의 행동 계획으로 삼아서 꼭꼭 지켜주세요. 이제 여러분은 규칙이 뭔지, 위험이 뭔지,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부 알게 되셨습니다. 이 규칙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소중한 유학 생활과 미래를 스스로 보호하시겠습니까?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. 부디 올바른 결정을 내리셔서 한국에서의 시간이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.